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알기는 힘드는 것 같아요. 저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거는 잘하는데 이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게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은 뼈 사이를 흐르는 신경과 근육이 눌리게 되고 순환이 막히게 돼가지고 병이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바른 자세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팔자걸음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을 쓸 때는 일자걸음을 걷다가 조금 머리가 딴 데가 있으면 아마 이게 다리가 벌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좀 잘하고 있는데 확실히 조금 제 자신이 달라지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H 베네슈 회장님 되시는 우리 조성찬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모시게 됐어요. 이분은 카이로프락틱을 전공하셨고 족 반사를 통해서 이제 건강을 오랫동안 연구하셨고요. 일본에서는 이 족 반사나 이런 것들이 의료보험이 돼요. 한국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을 먹지 않고 생활 속에서 건강을 찾는 방법. 또 우리가 언제가 어디 가서 계속 만질 수 없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발을 교정해가지고 병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신발을 또 개발하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시에 마치고 식사를 할 거예요. 식사 끝나고 우리가 오후 시간에 아마 오후에는 몇 시쯤 하면 좋겠습니까? 식사 끝나는데 2시. 예, 2시부터 해가지고 1시까지는 아마 식사할 거예요. 예, 1시 반 정도. 그럼 1시 반부터 해가지고 여기 우리 초등학교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걷는지 또 실기도 좀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유익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이 이제 좋게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한국보다 일본에서 생활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저도 한국에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여건들이 그동안 많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건강한 삶. 첫째는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없으면 의미 없는 삶밖에 안 돼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현대 병 중에서 가장 무섭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골격계에서 오는 질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수술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씩은 다 있어요.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님이 무릎 수술을 하셔서 지금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아마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겠냐는 거죠. 왜?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오늘 칠판을 꼭 부탁드렸다는 이유가 이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첫째가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나쁜 습관은 빨리 습득이 됩니다. 근데 좋은 습관은 습득이 안 돼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제가 이따 여러분들이 이제 야외 교육을 할 때 여러분의 걷는 모습을 보고 제가 건강 체크를 해봐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저는 여러분이 걷는 모습을 보면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 다 보여요. 그런데 쫓아가서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왜 못 해주냐? 또 잘못 이야기하면 볼딱지를 맞을 수도 있어요. 응?
예를 들어서 걷는 모습에 이 사람이 뇌질환이 올 수 있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잘 걷는 사람한테 앞으로 뇌질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서 자기 스스로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바꿔야 되냐? 바로 이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고 내가 안 좋은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그 습관을 못 버려요. 그 중에 첫 번째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보행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행 누구한테 배우셨죠? 저절로. 그렇죠. 저절로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학습은 하죠. 학습. 누구를 보고 학습하고? 부모를 보고 학습하는 거야. 나는 누군가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쓰고 걷기 시작하면서 성장을 해왔어요.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잘 걸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과연 누구를 보고 배우겠냐는 거예요. 부모예요. 그래서 아빠가 예를 들어서 팔자걸음을 걸으면 아까 우리 원장님처럼 아드님도 팔자걸음 걸을 확률이 높아요. 왜? 보고 학습을 한 거예요. 아기 때. 그러니까 부모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은 따라갑니다. 보고 배우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아마 이런 기억나실 거예요. 어른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어른들 앞에서 다리를 뻗고 앉는다든지 이런 자세로 앉으면 어땠어요? 버릇 없다고 혼내고 바르게 앉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뭐 어디 가도 보면 뭐 다리 뻗고 앉아도 있고 누워도 있고 뭐 응? 왜? 잘못 보고 배워서 그래. 잘못 보고 배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바뀌려면 꼭 바뀌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꼭 바꿔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바뀌지 않고는 내 몸의 습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보통 나이가 먹으면 키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왜 줄어들어요? 네? 바로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의 위치가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척추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구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근육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나이대가 언제나 50대를 우리는 항상 기준을 잡습니다. 50대를. 50대 이후에는 1년에 1%씩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러면 내가 70대가 됐으면 몇 프로가? 20%가 마이너스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70대가 돼서 20%가 마이너스 됐으면 체중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똑같아. 체중은 똑같아요. 체중은 20%가 마이너스 됐으면 사이즈도 같이 줄어들고 체중도 줄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똑같아. 결론은 뭐냐? 근육은 마이너스 20%가 됐지만 반대로 뭐가 채워진 거예요? 20%가 지방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똑같아.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옷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사이즈가 더 커져서. 어디가? 허리 쪽, 골반 쪽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해보면 여자분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관절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 사이즈가 커지니까. 특히 골반 쪽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관절 질환이 더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어 있는 근육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안 되게 만드는 방법. 하루에 10분만 움직여줘도 마이너스를 예방할 수 있어. 하루에 10분. 근데 그 10분이 습관적으로 할 때 10분이에요. 어쩌다 한번 10분을 투자한다라고 해서 근육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생활 속에서 매일 10분만 투자를 해라. 그러면 근육은 언제 발달을 하죠? 근육이 발달한다는 거는
움직여야 되죠.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하실 거니까 그냥 움직여라. 운동하라고 그러면 안 하는데 움직이라는 건 움직이더라고요. 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면 되는데 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면 된다? 좀 바른 자세로 움직이라는 거죠. 바른 자세.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을 모르고 바르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육은 수축과 이완작용을 하지 않으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절대 순환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를 먹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몸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파킨슨씨 환자들이 또 루게릭병 환자들이 왜 죽어가죠? 왜? 근육이 경직되는 거예요. 굳어가는 거예요. 근육의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이라는 거는 어느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겉에 싸고 있는 근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조차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파킨슨씨 환자들이 몸만 굳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도 같이 다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죠. 요즘 같은 시기가 1년 중에 사망사고율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고향을 갔다 왔는데 제가 충남 보령이 고향이다 보니까 마을에 두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두 분 다 심혈관 질환 환자였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 질병은 하나는 뭐냐면 사망을 예방하고 싶으면 심근경색 예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심근경색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빠이빠이 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심근경색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겠냐는 거죠. 왜? 근육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갑자기 수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은 수축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무엇이 돼야 돼? 이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몸을 움직여주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수축만 돼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이완이 되는 거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날씨는 추워지죠. 귀찮죠. 피곤하죠. 그러니까 수축만 시키지 이완시키려고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 있는 혈관조차도 어떻게 돼요? 수축이 되는 거죠. 추워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어디에서? 집 안에서라도. 집 안에서라도 몸을 자꾸 움직여주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은 한마디로 또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심장에 펌핑하는 기능이 근육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상반신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상반신은 사실. 왜?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반신이에요. 하반신. 혈액은 가만히 있어도 어디까지 내려가요? 발끝까지 내려갑니다. 왜?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혈액은 무조건 발끝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이 혈액은 심장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펌핑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이 펌핑 기능들이 지금 다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펌핑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을 펌프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모터가 어디 하나씩 붙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냐? 발 쪽에 하나씩 다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다 고장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용을 안 해서 다 녹슬고 관이 다 막혀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근육은 발달을 하지 않고 순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근육이 관절도 잡아주질 못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전체적인 골격계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환기는 항상 같이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게 순환기와 관절은 하나의 연결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기가 망가지면 관절 질환이 오게 돼 있고 관절 질환이 오면 순환기 질환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격계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근육이 먼저 발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 뭉치면 어딜 가죠? 근육이 뭉치고 목이 안 돌아가면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뭐 침 맞으러 가든지 마사지 받으러 가죠. 왜? 이걸 풀어줘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이 근육은 풀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육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근육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수익근으로 보고 수익근, 하나는 불수익근으로 봅니다. 자, 아까 우리 원장님이 먹는 거 이야기를 하셨죠. 먹는 쪽은 일단 수익근이 아니라 불수익근 쪽으로 보시면 돼요. 자, 불수익근은 우리 몸의 장기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뭐 예를 들어 음식을 먹었을 때 자기 스스로 하는 운동. 그럼 어디를 볼 수 있죠? 위. 위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어야 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지만 내가 내 생각대로 야, 위 좀 움직여줘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움직여주질 않죠. 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기들이. 그러면 이 장기들이 불수익근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불수익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께서 지금 하시듯이 음식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얼마든지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불수익근이 아니라 수익근이에요. 수익근. 수익근은 뭐냐면 내 의지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경직돼 있어. 자, 수익은 한 번만 움직여보자. 수익은. 자, 앉은 자세에서 목을 한 번만 이렇게 돌려보세요. 목을 천천히 한번 반대로도 돌렸다가 또 안쪽으로도 돌렸다가. 자, 여러분이 지금 돌리고 있는 목 운동. 이거는 무슨 근육? 그렇죠.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 자, 어깨도 한번 돌려보세요. 어깨도 돌리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니까 수익은. 자, 허리도 한번 좌우로 한번 비틀어 보시고 좀 몸 좀 편안해지게. 역시 수익은. 다리를 움직인다, 허리를 움직인다, 다 수익이래요. 근데 내 몸에서 근육통이 오거나 근육이 뭉치거나 하는 질환들은 전부 어디서 오느냐? 수익근에서 온단 말이에요. 목이 굳었어요. 수익근이죠. 왜 수익근이 굳었는데 병원에 가냐는 거죠. 수익근이 굳으면 뭐를 하면 돼요? 운동을 해야지 왜 병원에 가냐고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인데 하기 싫은 거야. 무엇을? 운동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가서 풀어놓고 오니까 어때요? 또 뭉쳐버리는 거예요. 반복되죠. 근육이 뭉쳤다는 얘기는 결국은 펌핑도 안 되지만 그 자리에 뭐가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오랜 시간 누적되다 보면 무슨 질환이 되냐? 만성질환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50년 동안 목 어깨가 항상 뭉쳐있어 그래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결론은 뭐냐? 나는 50년 동안 쌓여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에 가도 어떤 치료 방법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있죠. 누구? 자기 자신. 수익은이니까. 그러면 병은 누가 고치냐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병은 누가 고쳐야 돼요? 자기 자신이. 알긴 잘 알아요. 응? 근육 운동을 하지 않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그림 하나만 그려봐 드릴게요. 한번 잘 봐보세요. 우리 몸의 척추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척추 형태가? 척추 형태. 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야 돼. 태초에. 여러분이 건물 질 때 기둥이 보면 다 어때요? 반듯반듯하죠?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몸이 튼튼한 상태로 오랜 시간 쓸 수 있었을 텐데 척추는 안타깝게도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 아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치. 척추는 아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는 거죠. 척추가 혹시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척추가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이유. 네? 충격? 또 더 중요한 거. 중심을 잡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심. 척추가 일자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척추가 아치 이유는 첫 번째는 중심을 잡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거예요. 분산.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척추가 일자인 사람들은 걸을 때 이런 식으로 걷습니다. 띠똥거리면서 걸어요. 팔자 형태로. 왜? 척추의 중심을 잡아서 힘을 분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런 아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먹으면 이 아치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없어지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부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치가 돼버려요. 하나. 어디가 구부러지죠? 목, 등, 허리. 목이 이렇게 구부러지죠. 원래는 아치가 있어야 되는데 구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부러진 거에 반대로 아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은. 이 아치가 어느 날 갑자기 구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게가 어디로 간 거죠 지금? 중심을 놓고 봤을 때 이 엄청난 무게가 어느 쪽으로 가 있는 거냐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머리의 무게감은 어느 정도 될까요? 머리의 무게감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몇 킬로나 될지? 네? 머리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키로수로 따지면. 네?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 혹시 저 운구 안 해보셨어? 우리 남자분들? 어우 머리 쪽에 걸리면 죽습니다. 언덕 올라갈 때. 네? 평균 20kg를 잡습니다. 20kg. 20kg를 잡아요. 무게감은 20kg.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20kg의 무게감을 느끼는데 목이 구부러져 있으면 몇 킬로의 무게감으로 느끼겠어요? 30kg 이상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10kg가 플러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kg 정도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30kg짜리를 여기 하나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30kg를 지금 안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30kg를 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조금만 걸으면 피곤한 거예요. 무거우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누가 이런 생활을 매일같이 하고 있나? 지금 신생아가 태어난 애기 엄마들이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이 싹 없어졌어. 왜 아이를 안고 다니냐고. 업고 다니지. 우리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임신한 10개월 동안 허리 편안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배가 나오니까 자꾸 손이 어디로 가? 아이고 그러고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왜 출산 후에도 또 매일 여기다 안고 다니냐고. 그 무거운 거를. 그러니까 여자들은 허리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 특히 요즘 신세대들은 허리가 다 나빠. 왜? 애를 앞에다 안고 다니니까. 애는 업어줘야지 왜 안고 다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이 지금 척추가 다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치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만 힘들겠어요? 애기도 힘들겠어요? 앞에 있으면 애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앞에다 안아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머리를 자꾸 뒤로 제낍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돼요? 머리 받치고 다녀야 돼. 팔도 아파 이제.
아이가 자꾸 뒤로 버팅기니까. 이런 습관들이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라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도 편하고 엄마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앞에 있으면 엄마들이 아기도 편하고 아기가 불안한 모습들을 자기가 볼 수 있어서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얼굴이 정확하게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하루에 전화 통화하는 시간이 아무리 안 돼도 1시간 이상이 됩니다. 아이 얼굴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핸드폰 들고 하루 종일 떠듭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죠. 왜? 잠 좀 자려고 그러면 떠들기 시작하잖아요. 또 친구들 만나면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애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스트레스, 아이한테 오는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질환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성격이 안 좋아지면 저거 누구 닮았냐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매일 떠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도 나타날 수 있냐? 청각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기들은 고막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큰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게 되면 아이들은 고막에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매일 떠들어대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습관들 때문에 결국은 내 몸도 망가지고 아이도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추는 절대 구부러지면 안 된다. 또 경추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얼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대의 사진하고 지금 사진 한 번만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디를 비교하냐? 요 턱관절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턱관절. 여러분의 얼굴에 상이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척추가 구부러지면 얼굴형은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이로프라틱에서는 척추 마사지를 해서 얼굴을 갸름하게 예쁘게 만드는 마사지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척추의 밸런스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척추를 균형을 잡아주면 얼굴형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경추의 변형은 곧 얼굴의 형태까지도 바꿔놓는다. 또 여기가 어디예요? 흉부, 호흡기 쪽이죠. 경추가 구부러지면 호흡기에서부터 뇌까지 올 수 있는 질환은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에 아치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목에 아치. 목에 아치를 만들어라. 구부러지는 아치가 아니라 원래 상태의 아치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흉추예요. 흉추. 등이 굽어지면 저를 보시면 등이 구부러질 때 이렇게 구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등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흉부 쪽 안쪽이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 부위가 전부 어디에 해당이 되죠? 소화기계 쪽이 되죠. 그러니까 등이 구부러진 사람들은 소화기계가 좋은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소화기계가 좋아지고 싶으면 척추를 반듯하게 펴줘라. 그런데 우리 앉아있을 때 보면 지금 몇 분은 자세 딱 잡고 계시는데 앉아있을 때 보면 다들 등이 툭 빼고 앉아있지. 특히 요즘 학생들. 여러분이 밥 먹고 나서 식사 후에 등을 구부린 상태에서 30분만 앉아 계셔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딱 감겨요. 근데 척추를 딱 펴고 있어 보시면 30분이 지나도 눈이 감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가 좋아지고 싶으면 척추를 펴라. 특히 흉추를 펴라 하는 거예요. 흉추. 그러니까 소화기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흉추를 펴주고 우리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좋은 음식을 드셔보시라고. 그러면 소화기에서 올 수 있는 질환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구부러지고 꺼부장하게 구부러져가지고 소화기가 나쁜데 아무리 좋은 거 먹는다고 좋아질 수 있겠냐는 거죠.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개선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마지막은 요추예요. 요추. 자, 요추는 어디예요? 요추는 허리인데 허리는
결국은 어디 해당이 돼 전체적으로? 비뇨기 쪽이죠. 자, 비뇨기는 또 한마디로 딱 잘라면 뭐라고 얘기해요? 생식기 쪽으로 보는 거죠. 자, 남자분들이 허리를 망가졌다. 집에서도 대접 못 가고 나가서도 대접 못 받고, 그죠? 남자들은 죽기 전까지도 튼튼해야 될잖아요. 한 군데밖에 없어. 허리밖에 없어. 허리가 튼튼해야 돼. 근데 허리가 망가져 버려요. 허리가 망가지면 소변이 안 나오게 돼요. 비뇨기 쪽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자, 비뇨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신장. 비뇨기가 좋아지려면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되고 허리에는 정확한 반대의 아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치가 더 구부러져도 안 되겠죠. 정상적인 아치 형태를 갖춰놔야만이 허리에 문제가 오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앉은 자세에서 요추 쪽 옆에 근육을 한 번만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아니면 눌러보세요. 어때요? 딱딱해야 돼요. 탄력이 있으면서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왜? 이 근육이 무슨 근육이니까? 바로 기립근이에요. 척추를 잡고 있는 기립근. 그런데 이 기립근이 어느 순간 약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기립근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요추를 잡아주질 못하니까 요추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추를 발달시킬 수 있는, 이 기립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좋은 방법. 걷는 거예요. 기립근을 발달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움직이질 않으니까, 움직이는 걸 싫어하니까 기립근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뇨기가 망가지죠. 특히 여자분들은 이 허리와 관련된 쪽에서는 이 비뇨기 쪽하고 직접 관련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혹시 갑자기 허리 아파본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갑자기 허리 아팠을 때 병원에 가면 이런 진단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방광염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아니면 혹시 요로결석 앓으신 분 없으세요? 요로결석이 와도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비뇨기는 허리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비뇨기가 나쁘다는 얘기고, 비뇨기의 이상이 와도 허리가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안 좋을 때는 소변을 봐도 소변 색깔이 바뀌어요. 약 먹었을 때처럼 노랗게 나오죠. 소변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리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허리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 그게 바로 걷기 운동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생활을 하다 보면 허리가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목 운동이 안 돼서 허리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 운동. 자, 발목은 왜 중요하냐? 아킬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킬레스가 시작되는 곳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아킬레스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들, 발목을 보신 분이 있으시면 이해를 하실 텐데, 정상적인 사람은 발목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발목이 이렇게 눕습니다. 발이. 왜 누워요? 아킬레스가 오그라들기 때문에 발이 이렇게 누워버려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누워있어 지금. 왜? 사용을 안 해서. 아킬레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은 걷고 있는 거예요. 아킬레스를 운동을 시키지 않으면 어디가 문제가 올 수 있겠어요? 무릎, 좌골신경통, 고관절 질환, 허리 질환이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아킬레스 운동만 시켜줘도 무릎 통증, 좌골신경통을 다 예방하고 치료도 할 수 있어요. 방법이 간단해요. 근데 너무 간단한 이 운동만 하시면 돼요. 자, 의자 앞쪽에 앉으셔서 다리를 쭉 뻗습니다. 다. 자, 혹시 허리가 구부려도 손이 땅에 안 닿는 분 계세요? 허리를 구부려도 손이 땅에 안 닿는 분? 응? 너 다? 잘 다? 다 닿아요? 안 닿아?
안다? 다 안다는 분. 저 뒤에 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시간 없어. 빨리빨리 와야 돼. 제가 오늘 다 깨드릴게. 그래서 쓰셔서 자 허리 한번 구부려 보세요. 환자네. 자 여기 앉으세요. 지금 한 요 정도가 떠 있어요. 바닥에서 요 정도가 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운동을 하실 거고 이분도 같이 운동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분의 몸에 손 안 대고 손이 무조건 땅에 닿게 해놓을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을 해서 여러분이 손바닥이 땅에 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할 부위가 어디냐? 바로 아킬레스 운동을 할 거예요. 자, 다리를 쭉 다 뻗으세요. 자, 뒤꿈치가 땅에 닿아 있을 때 더 좋습니다. 무릎은 펴야 됩니다.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있는 힘껏 당겨 보십시오.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당기세요. 발은 붙일수록 좋습니다. 엄지발가락을 당기셔야 됩니다. 더 당기세요. 자, 지금 쓰다 당기고 계세요. 혹시라도 발을 당겼을 때 다리 쪽에서나 종아리 쪽에서나 아무런 감각을 혹시 못 느끼시는 분 계세요? 당기는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거 있으면 큰일 나. 이런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뇌신경계에 문제가 와서 치매 같은 게 와 있을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신경계 이상에서 감각을 못 느끼면 일단 첫째 치매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도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다 감각을 느끼고 계신 거죠? 못 느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당겼다가 반대로 한번 밀어보세요. 자, 밀 때도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셔서 미셔야 돼요. 엄지발가락으로. 자, 다시 당기세요. 자, 당겼을 때 하나, 둘, 셋. 반대로 밀고 하나, 둘, 셋. 자, 지금 제가 또 다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운동을 계속 합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자, 이렇게 내가 생활 속에서 이런 습관적인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운동을 언제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으냐? 하루에 2번만이라도 해라. 언제? 첫째, 눈 뜰 때 잠자리에서 반듯하게 누워서 하세요. 앉아서 하면 안 할 거니까 누워서 하세요. 그냥. 누워서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 더 이상은. 할 운동도 없고. 두 번째, 하루 종일 생활을 하고 쌓여있는 피로가 하반신에 쌓여있는 피로를 언제 풀어주냐? 잠자리에 누워서, 그것도 편안하게 누워서 자기 전에 이 운동을 하세요.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잠자리에서 자기 전에 일어날 때 하실 수 있겠죠? 어려워요? 이것도 안 한다 그러면 하루 운동은 정말 없습니다. 그냥 숨쉬기 운동 빼놓고는. 여러분의 관절이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신경계가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뇌가 살아난다니까요. 혹시 혈압 있으신 분, 이 운동만 해도 혈압 조절이 돼요. 왜? 지금 종아리의 근육이 어떻게 하고 있죠? 종아리 근육이 아까 제가 근육을 운동을 하는데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축과 이완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지금 종아리 근육이 뭐 하고 있어요? 당길 때는 이완, 밀 때는 수축. 기가 막힌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살아나고 있어요, 안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잖아요, 제2의 심장이. 특히 저녁에는 다리가 부을 수도 있어요. 중력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중력을 이용하면 되니까 벽에 하나 다 놓고 위에다 바로 올려놓고 하면 중력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한 3분에서 5분만 하고 나면 부종도 싹 빠져버려요. 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 어려운 운동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 잊어먹어서 이걸 못했다. 아니, 잊어먹을 게 따로 있지. 이 운동하는 게 뭐가 힘든 거라고 이걸 잊어먹어. 예? 근데 여러분들 밥 먹는 건 안 잊어먹대? 이미 습관이 돼서 이것도 밥 먹듯이 한번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만하세요. 일어나세요 이제. 자, 여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굴려 보세요. 아까보다는 많이 내려갔네? 그죠? 자, 아까보다 많이 내려가는데 그래도 더 내려가야 돼.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끝나고 딱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만져서 제가 손바닥이 땅에 닿게 해드릴게요. 3분에서 5분 안에. 그런데 지금 하나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등에서 손을 만져보면 열이 나고 뭐가 나 있다? 땀이 나 있다. 지금 시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열을 이야기했냐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은 결국은 감사합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은 결국은 우리 몸에서 무엇을 발산시킨다? 열을 발산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열이 발산이 되질 않으면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은 열을 발산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운동 왜 하냐? 열 발산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하죠. 하지만 먼저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운동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열을 발산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열이 나고 땀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땀이 안 나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환자예요. 특히 어떤 환자로 봐야 되나? 냉증 환자로 봐야 돼요. 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두한종열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머리는 어떻게 되게? 시원하게 해주고 발은 따뜻하게 해줘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 기능이 없어져요. 두한종열이라는 기능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 열이 안 나니까. 냉증 환자들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 바로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율신경계 이상은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왜 무섭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 이상이 와 있고, 특히 여자분들이 이건 아실 거예요. 갱년기 증상이 오게 되면 열이 어떻게 돼요? 올라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갱년기 증상에서 열은 올라만 갑니다. 절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은 뭐냐?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열이 갑자기 머리 쪽에서 막 올라가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우울증 환자들, 갱년기 환자들이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나름대로 좀 이름 좀 있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백화점에 가서 슬쩍슬쩍 하는 거 집에 갖다 싸놓죠. 나중에 걸려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타이틀이 갱년기 증상을 앓고 있더라. 결론은 뭐냐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은 올라가면 안 돼. 끌어내려야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질 수 있는 병명이 뭐냐? 정확한 병명은 뭐냐면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는 진단서가 나옵니다. 병원에 가면. 그러니까 뭐냐?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의 체온 조절이 불가능한 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차가워졌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내 몸에 체온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동상이 왜 걸릴까요? 당연히 순환이 안 되니까 동상 걸렸겠죠. 더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지. 동상이 걸리는 이유는 한 가지야. 신경계 중에서도 특히 무슨 신경? 에이, 내가 써놓고 물어보겠어요? 바보도 아니고. 동상이 걸리는 이유는 말초신경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 말초신경계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어딜까요? 발가락 쪽입니다. 발가락은 그래서 신경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구두, 운동화 안에 모래알, 눈에도 잘 안 보여요. 하나를 탁 넣어놓고 발에서의 감각을 느낄 정도로 자극을 받고 걸을 수 있다? 못 걷습니다. 아주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 어디냐? 발입니다. 그 예민한 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뒤꿈치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쩍쩍 갈라져 있고 발가락 끝은 다 굳어 있고
그러니까 예민해야 될 곳이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예민하지 않다라는 거는 뭐예요? 말초신경계가 이미 이상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손 한 번만 봐보십시오. 손끝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손끝이. 붉은 빛을 띠고 있고 만져보면 어때요? 부드럽고 탄력 있죠? 여러분의 발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손가락처럼 부드럽고 탄력 있고 붉은 빛을 띠고 있어야 돼요. 손가락 끝이, 발가락 끝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손가락 끝은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 발끝은 이런 색상이 안 나오고 손은 굳은 살이 없는데 발에는 굳은 살이 다 박혀 있어요. 왜?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의 생활 습관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 손은 펴보면 손가락 관절 마디 하나하나가 다 부드럽게 다 움직여지죠. 주먹도 젖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 양말 신으셨어도 한번 해보세요. 발가락으로 한번 주먹 한번 져보세요. 이렇게 되시는 분. 완전히 주먹 쥐듯이 되는 사람. 손처럼 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죠? 손처럼 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1000명 중에 불과 10명 정도도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 후천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주먹처럼 발도 지질 수 있었는데 이게 퇴화가 돼버린 거예요. 변형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아예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최소한 이 뼈에도 나와야 돼요. 발가락을 탁 구부리면 요 뼈에도 5마디가 나와야 돼요. 우연마디 5마디. 안 나오시는 분 있죠 지금? 이 뼈마디가 안 나오는 5마디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봐야 되냐?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나마 발가락이 유연하게 이렇게 구부러져서 뼈에도 나오는 사람은 지금 몸이 유연한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몸을 만져볼 필요 없이 발만 한번 구부려봐도 이 사람이 유연한 사람인지 아닌지 난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열을 발산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선물을 드릴게요. 짧은 시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선물을 하나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더 긴 시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경을 자극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신경에서 오는 통증도 잡을 수 있고 굳어있는 관절을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뇌질환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신경을 다스릴 수 있으면 돼요. 신경을 다스릴 수 있으면. 그런데 신경을 다스리게 되면 3가지의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신경 자극을 하게 되면 3가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통증이 나타나야 돼요. 통증은 결국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감각을 못 느낀다, 통증을 못 느낀다, 이게 환자인 거예요. 그렇지만 통증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몸에서 무조건 신경을 자극하면 무조건 열이 나야 돼요. 근데 신경을 자극하는데 열이 안 난다? 역시 환자로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열이 나면 당연히 뭐가 나야 돼요? 땀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 현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체크하면서 한번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끝, 발끝은 뇌신경계의 어디죠? 끝. 또 말초신경계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죠. 바로 이 신경을 자극해서 뇌를 자극하게 되고 이 신경을 자극해서 수의근을 움직일 수 있고 불수의근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 겉근육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어느 근육을 풀려고 하는 거다? 속근육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열이 나야 된다? 속에서부터 열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이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경을 푸는 동작을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데 전부 다 오른손을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주먹을 잘 쥐어야만이 힘들이지 않고 신경을 내가 내 거를 풀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엄지와 이지를 이렇게 벌려보세요. 지금 이게 아닙니다. 이 동작이 아니에요. 제가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렇게 벌렸죠. 지금 엄지가 구부러져 있죠? 엄지가 구부러져 있죠? 요 자세예요. 요 자세에서 왼손을 벌리세요. 쫙 피세요. 그리고
요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요 자세. 요 자세. 그리고 항상 신경을 풀 때는 오지서부터 푸세요. 오지부터 이렇게 잡는데 마지막 마디에 손품 옆면입니다. 손품 옆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으셨죠? 자, 잡으셨으면 누가 그렇게 하래? 주먹질이라고 그랬잖아. 자, 이 상태에서 잡으셨으면 이를 한번 꽉 깨물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힘을 꽉 한번 줘보세요. 자, 누르었죠?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아래 위로 살살 이렇게 굴려보세요. 이렇게 굴려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굴려보세요. 안 아파요? 소리가 안 나. 왜? 아니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나야 되는데 왜 소리가 안 나? 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확실할 수 있어요. 이 신경을 풀 때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냐? 여자분들은 남편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파. 남편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남편 거라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하나 많아요. 자, 이리 보세요. 이런 소리가 나게 하시죠. 좀 세게. 자, 이게 오지부터 풉니다. 자, 사지로 올라갑니다. 사지로 올라갑니다. 자, 오지부터 하나씩 풀어 올라가는데 시간은 30초 정도면 돼요. 30초만 풀어줘도 여러분이 끝났을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자, 저 뒤에 아까 허리 안 구부러졌던 분 일로 빨리 튀어나옵니다. 그래야지 제가 풀어줄 수 있으니까. 자, 3지 하셨으면 2지로 올라갑니다. 자, 좀 아프셔서 좀만 참으셔야 돼요. 자, 5지를 풀고 4지, 자, 3지. 자, 여러분 다 하세요. 2지. 저는 20초도 안 합니다. 왜? 세게 하기 때문에 20초 할 필요가 없어. 자, 푸셨죠? 옆면 다 푸셨죠?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손톱 위에를 자극할 거예요. 손톱 위에. 왜냐하면 신경선은 옆으로도 지나가지만 위로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주먹을 쥐시고 벌려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엄지가 바닥에, 이지가 손톱 쪽에. 그리고 누르세요. 누르시고 다시 꽉 힘을 주고 역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굴리세요. 살살 굴리세요. 지금 아프죠? 안 아프신 분 계세요? 안 아프면 손만 살짝 드세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응?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몸에서 열 나요? 안 나요? 나요. 열 안 나시는 분? 저기 곽 대표, 저기 열 안 나시는 분 두 분 있어. 가서 열 나는지 확인 좀 시켜드려. 여기 두 분. 자, 5지부터 4지, 3지 하세요. 3지. 자, 2지. 자, 우리 선생님 손 뒤집 바꾸세요. 손 바꾸세요. 이렇게 잡으시라고. 엄지가 바닥으로 가게. 손 바꾸시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마지막 엄지 하세요. 엄지.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열만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나요? 땀이요. 땀이 나죠? 땀 안 나시는 분도 손 드시면 돼요. 나중에 해드릴게. 지금 그거 나중에 해드릴게요. 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자, 보시면 여기 주먹. 시간 없어요. 주먹. 자, 분명히 아팠죠? 열났죠? 땀나죠? 지금 어디에 손을 집어넣느냐? 전부 아래 배에다 손을 넣어보면, 배꼽 아래 단전에 손을 넣어보면 여기가 열이 훅 올라오는 느낌을 받으시고 계실 겁니다. 손의 신경이든 발의 신경을 풀면 무조건 단전에서 열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냉대하를 가진 사람이 지금 하듯이 손가락 10개만 풀어주고 발가락만 풀어줘도 배는 따뜻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대하가 있으신 분들은 신경계의 끝을 풀면 좋아질 수 있다. 또 아토피 환자들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땀이 안 나겠죠?
그러면 열은 나는데 땀이 안 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신경을 계속 풀다 보면 몸에서 언젠간 땀이 나겠죠. 그럼 어떻게 돼? 피부가 좋아지겠죠. 그럼 아토피 없어지는 거예요. 땀이 안 나서 문제인 거예요. 땀이 나게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절은 무릎도 중요하고 허리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관절은 마지막 관절입니다. 마지막 관절. 혹시 손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저를 보이시게. 여기에 지금 분명히 관절 환자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손을 보자는 거예요. 이쪽은 괜찮고 여기 여기 이 정도는 눈에는 안 보이니까 다 괜찮으시네. 저기 우리 안경 쓰시는 우리 어머님 일로 잠깐 한번 와보세요. 아니 저기 아니 그 옆에 보라색. 예. 빨리 오세요. 밥 5분만 늦게 드세요. 이거 중요한 거라 하셔야 됩니다. 빨리 오세요. 여기 가만히 계세요. 가지 말고 일로 오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되겠죠. 이쪽도. 자, 보시면 여러분 손마디와 다를 거예요. 마지막 마디가 굳어 있으면서 틀어지기 시작했죠. 자, 이 관절이 이미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굳어요, 나중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안 되겠어요? 순환이 안 되겠죠. 신경계도 이상이 오겠죠. 이 관절이 다 굳어버리면 결국은 어디가 항상 안 좋냐? 목, 어깨가 항상 안 좋아요. 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이 관절만 스트레칭을 해서 풀어줘도 목, 어깨가 풀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대서 푸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의 자극은 아픈 곳에 손을 대지 않고 오로지 신경의 자극에 의해서만 근육을 푸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신경의 자극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관절이 굳지 않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손통 다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손은. 자, 이 네 개를 가지런히 만들어서 이렇게 딱 붙이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새끼손가락에 마지막 마디 뒤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저하고 똑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주먹을 쥐듯이 엄지는 밀고 나머지는 주먹을 쥐듯이 당기면 이 자세가 되겠죠. 이 자세 되죠? 이 자세를 하는데 전체가 라운드가 되게 하세요. 전체가 이렇게 라운드가 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운드가 되게.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서 미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을 정도 하세요. 부러지지 않을 정도. 자, 그리고 자, 힘을 한번 뺐다가 다시 이렇게 쓱 밀듯이 한번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아픈 분들은,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관절에 이상이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세게 해도 아픈 부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관절에 이상이 있으면 아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지부터 하나씩 스트레칭을 해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씩 올라갑니다. 하나씩 스트레칭을 합니다. 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자, 이지도 하시고 마지막 엄지도 하시고요. 자,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오지, 사지, 삼지, 이지, 엄지. 자, 여러분 집에서 TV 볼 때 할 일 없죠? 없죠? 그러면 TV 볼 때 할 일 없으면 신경 풀고 뭐 하면 돼요? 신경 풀고 스트레칭하고. 눈으로 TV 보지 손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 요거를 하루에 한 번씩만 해줘도, 저녁에 한 번씩만 해줘도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여러분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우리 어머니 해보니까 너무 많이 아파요. 아프긴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통증도 사라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통증도 사라지고 부드러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뭐가 잘 돼요? 순환이 잘 되니까 머리도 맑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건강은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신경을 풀고 스트레칭을 했죠. 다리 조금만 벌려보세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만 구부려보세요. 자,
아직도 부족한데 제가 신경을 몇 군데만 풀어봐 드릴게요. 제가 아까 약속을 했으니까. 자, 첫째 모든 신경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접히는 쪽 안쪽 여러분이 따라서 해보셔도 돼요. 여기 잡아보시면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접히는 부분 안쪽에 좀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처럼 느끼는 부위. 접히는 자리에 보면 여기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 부위 있죠. 굳어있는 자리 거기를 꾹 눌러보세요. 아프죠? 그냥 누르고 그렇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비벼주세요. 그냥 살살 비벼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타고 내려가면서 쭉 가운데로 타고 내려가면서 그냥 한 5cm, 6cm 정도 사이 간격을 두고 그냥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3번씩만 눌러줘도 돼요. 많이 누를 필요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위는 어디냐면 손바닥에 새끼손가락 쪽에서 끝나는 자리. 보면 손으로 눌러보면 쏙 들어갈 거예요. 그 자리가. 쏙 들어가죠. 뼈와 뼈 사이에 보면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자리를 눌러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기가 자기 거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요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세요. 살살. 자, 그 다음 어디가 또 중요하냐면 엄지와 이지 사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에 시작점 자리, 뼈와 뼈 완전 사이 시작점 자리 잡으시고 팔이 접었을 때 접히는 자리 손에서부터 풀어주고 위에 풀어주시고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한 2-3번씩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요 자리 새끼손가락이 끝나는 자리 옆면입니다. 옆면 이 자리를 풀어주시면 돼요.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2지와 3지 사이 뼈와 뼈 사이예요. 뼈 사이로 이렇게 넣으면 쏙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간 자리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위에 하나 있고 조금 내려가다 보면 들어간 자리 뼈 사이에 또 쏙 들어간 자리 또 하나 있어요. 있죠? 4지와 5지 사이 들어간 자리 있고요. 밑에 내려가면 또 쏙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요 네 곳이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이 신경의 자극 중에서. 자기 손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아래 위에 아래 위에. 근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해준다라고 그러면 동시에 잡아도 되겠죠. 근데 이거는 순간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효과가. 살살 푸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순간적으로 풀어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아래도 순간적으로. 예.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허리 쪽이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엄지에 여기 잘 보세요. 엄지에요. 요 안쪽 요렇게 라인 있죠. 여기를 요렇게 하셔서 요렇게 해서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냥 주먹을 빡 쥐면 돼요. 손가락 끝에 힘을 줘서 주먹을 쥐는 겁니다. 주먹을 쥐어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주먹을 쥐어서 완전히 이렇게 쥐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 손톱 자국이 나는 자리 보이시죠? 꽉 쥐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허리가 다 풀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자, 어렵지 않죠? 동작들이 어렵지 않잖아요. 결국은 주먹만 잘 쥐면 되고 주먹만 잘 쥐면 됐잖아요. 아까 신경 풀 때도. 그죠? 스트레칭 할 때도 주먹만 잘 쥐면 되고 여기 허리 풀 때도 주먹만 잘 쥐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풀어주고 나면 몸은 더 풀어지는 거죠. 자, 다시 좀만 벌리고 다시 구부려 보세요. 아까보다 어때요? 본인이 느껴도? 아까보다 낫죠? 이거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뭐까지? 발목에 펌핑 운동까지 같이 해주시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한 달 뒤에 저를 만나잖아요. 손바닥으로 기어 다닐 수도 있어요. 정말로요. 그 정도로 어디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킬레스가 늘어나면서 허리 근육이 풀어지고 좌골신경이 풀어지고 이래야만이 무릎 질환, 좌골신경에서 오는 질환, 허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누가 고친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원장님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먹는 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 유혹이 많잖아요. 누가 맛있는 거 먹는데 옆에서 쳐다보고 침만 흘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한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또 채워주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더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주지는 않으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직접 관리하는 걸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의지를 해버려요. 아프면 찾아오고 새벽에도 찾아와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지 주치의도 아닌데 항상 찾아와. 그러니까 나만 힘들어. 그리고 변화가 완생해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를 주고 싶으면 여러분이 움직여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이지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말라는 거. 이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고요. 오후 시간 식사 후에 여러분이 오늘 정말 오셔서 내가 정말 잘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습관을 버리는데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보행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따 걷는 모습을 보고 시즌도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분이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 걷는 모습만 보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왜 걷는 게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또 계단을 왜 걸어야 되는지, 언덕길을 왜 걸어야 되는지. 제가 한국에 온 지가 97년도에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97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이제 앞으로 20년 가까이 돼가네요, 한국에서. 제가 97, 98년도에는 참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 남들 안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고 계시고 또 체험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좋은 시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항상 부족인데 다음에 또 혹시 기회 되면 좀 더 긴 시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리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됐죠? 다음에 계속 주기적으로 한번 모시면 좋겠지, 그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귀한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종을 복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귀한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남은 인생 더욱 밝고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